전 세계가 한국을 방역 모범 국가로 인정하고 의료 체계와 더불어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의 우수성까지 모두 인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자신들은 이미 WHO 기준에도 부합하는 우수한 성능의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까지 형성되었다며 한국의 진단키트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언론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은 WHO 공고 기준에 맞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인 카페비지에 따르면 빈맥 줄기세포 및 유전자기술연구원이 세계보건기구 공고에 맞는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전자 3개의 반응을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품들보다 30% 이상 검사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각종 언론 보도만 보게 되면 베트남은 적어도 진단키트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한국을 뛰어넘는 우수 국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99일 연속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베트남이 다낭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결국 베트남의 모든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재확산의 근원지인 다낭을 방문한 하노이 주민들만 하더라도 최소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나마 자진 신고자들에 대한 수치이며 미신고자와 외국인 입국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시는 약 8만 개의 속성 검사 키트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진단 키트가 모두 동일하면서 2만 명은 여전히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침대 덮친격으로 8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속성 검사 키트 역시 상대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하노이시는 현재 정부 질병센터와 4개의 병원 그리고 연구소들을 모두 합친다고 하더라도 하루 약 1만 개 정도의 샘플 테스트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고 검사 키트 역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상황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낭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베트남 전체에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무리한 경제 재개 정책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다낭은 계속해서 외국인 관광 재개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베트남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반값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며 국내 여행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노이나 호치민 등 다양한 도시에서 많은 수의 베트남 국민들이 다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낭을 방문한 여행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기에 자진 신고와 관련된 안내나 신고 절차 등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진정한 국력을 보여준 한국과 대비되는 베트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을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앙정부가 더 이상 속성 진단키트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성 검사 키트를 통해서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최종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등 검사 키트의 성능 저하가 계속해서 발견되자 결국 비생산적이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더 큰 문제점은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짱 지역에서 전염병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파스테르 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을 기준으로 관련 화학물질 및 소모품이 부족해 더 이상 전염병 검사 샘플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샘플 접수 연기와 관련된 공문을 관련 지역에 송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이나 대도시에서 정말 검사를 진행하고 싶다면 샘플의 별도의 소모품까지 같이 송부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지자체들 역시 관련 소모품이 부족한 것은 파스테르 연구소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련 소모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방법과 민간 기업들이 별도의 검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재 베트남의 상황상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급할 때 해결해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생각한 베트남은 다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속성 검사 키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1차로 반드시 속성 진단 키트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국의 키트가 계속해서 정확성에 문제가 생겨나자 한국미래가치연구소와의 계약을 통해 베트남 내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진단 키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긴장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과 슈퍼마켓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일단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전국적 사회 격리 없이 평시 활동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국민성을 닮아서인지 베트남 정부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문제는 아닌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신종 바이러스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만이 잘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베트남이 지금의 추세를 막지 못하고 제2의 유행을 발생시킨다면 그건 곧 세계적으로도 바이러스 유행이 길어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말처럼 정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자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축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통계를 솔직히 보도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